there everybody, welcome back. Welcome back to Green Apple English with Gina Kim. 네, 진아와 함께하는 이번 시간도 알차게 꾸려가 볼 텐데요. 이번 시간의 start는 with what? 그렇죠. Real life expressions. 실생활에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Catch you later. 저 갈게요. 아, 저 여자 왜 저래? 라고 하실 텐데요. 네, 바로 헤어질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Catch you later. Catch you later. 표현도 중요하지만 발음도 생생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tch you later. 털 하지 마시고 털 뽑아버리세요. 털이 아니라 later. Catch you later. 나중에 보자. 그냥 우리가 헤어질 때는 일반적으로 bye, goodbye 이러잖아요. 뭐 so long, so long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가거나 또는 헤어져 있는 기간이 좀 길어질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 catch you later는 나중에 보자. see you later, see you later과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대화문을 통해서 연습해보죠. I've got to get going. 나 가야 돼. 나 가야만 돼.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가야 된다 라는 표현 상당히 다양하죠. 강건하게 I must go 라고도 얘기하셔도 되겠고 I've got to go 라는 표현을 써서 I've got to get going 이라고 하셔도 되지만 I've got to go 라고도 하셔도 되고요. 또 I'm afraid 좀 정중하게 I'm afraid I have to go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골라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야 된다라는 말 I have to go 아주 간단하고 I've got to get going 나 가는 것을 준비하고 떠나야 된다. 좀 복잡하죠. I've got get going. I've got to get going. 또는 I must go. I've got to go. 발음이요. got to go 하셔도 되지만 조금 빨리 말하는 경우에는 I've got to go. gotta go 라는 식으로도 발음하시면 되겠고 좀 더 정중하게 I'm afraid 라는 거는 죄송하지만 유감스럽지만 I have to go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집에 초대가 되어지고 좋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시계를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신데렐라도 아니고 빨리 가야 되는 모양이죠. 그럴 경우에 I'm sorry, I have to go. 또는 I'm afraid I have to go. 이런 식으로 떠날 때 가야 된다 라는 말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My wife's waiting for me in the car. 마나님께서 차에서 기다리시네요. 가긴 가야 되겠네요. Hey, tell your wife I said hello. 자, 얘기해라. 누구에게? 당신의 와이프에게. 그리고 뭐라고? 내가 뭐 한다고? 인사, 안녕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줘. 즉, 안부 전해줘 라는 표현으로 tell someone I said hello 하게 되면 someone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안부 전한다고 전해줘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이해되셨죠? 조금 격식을 차려서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줘 라고 말할 때 Please give my regards to your wife. Please give my regards to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안부 전해줘 라는 표현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오늘의 key expression catch you later which means see you later 이가 똑같은 표현 이름을 알 수 있겠죠. 발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보시면 later 보십시오. A의 모음 소리와 E의 모음 소리가 T가 중간에 껴있어요. 이거 무슨 소리 난다고요? 아래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지겹게 나오죠? 거의 T 사운드는 원어민들이 하는 걸 꺼려 하는지 아니면 한번 툭 쳐주는 소리 자체도 하기 귀찮아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발음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들리더라도 약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 자체는 later, 영국식 발음은 later, catch you later, 영국식 발음. 영어 발음은 catch you later 이렇게 later 아래에 가까운 발음으로 소리가 난다는 거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Bye! Catch you later!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how and why 부분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이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더 즐겨볼 텐데요. Please turn to page 75.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사실도 알아보고 나오는 새로운 어휘와 표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인즉 Is our numbering system really Arabic? 우리가 보통 아랍이라고 발음하죠. 아랍. 그죠? 그리고 아라비아 아니라 아라비아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발음은 Arabic 이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제목 다시 볼게요. Is our numbering system, 우리의 숫자 그 체계가 really Arabic? Arabic? 아랍어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글쎄요, 정말 아라비아에서 온 그런 그 체계가 될까요? Let's find out. Most mathematicians, 수학자들,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믿습니다. 뭐라고 믿느냐 하면 that 이하를 믿는데요. The first numbering system, 첫 번째 그 숫자 그 체계가 as probably, 아마도 developed, 개발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 Egyptians,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 글쎄요, we'll see. However, 그러나 numbering systems, 숫자 체계는 were also, 또한 사용이 되어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졌느냐? By the Sumerians, Babylonians and Indians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수마리안이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 처음 들었어요. 네. 네. 이 스머리안이라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바벨리안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인디안스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시 사용이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첫 번째 강세 주셔서 Babylonians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지금 제가 처음 들었다는 이 종족 아니면은 이 사람들 Sumerian 이렇게 읽어야 되네요. Sumerians, Babylonians and Indians. 그들에 의해서 또한 사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We say that, 우리는 말하죠. that 이하라고 말입니다. Our numeral system, 숫자 체계가 is Arabic, 아라비아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in fact, 사실상 these numbers, 이러한 숫자들은 were invented, be invented, 발명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In India. 인디아에서 발명이 됐군요. And the Arabs only translated the Indian numbers. 그러니까 발명된 것은 인디아에서 발명이 되어졌고 아랍 사람들이 단지 뭐 한 거예요? Translated, 번역을 한 거죠. The Indian numbers를 말입니다. 인도 숫자를 말이죠. The European, 유럽 사람들은 merchants, 근데 뭐 하는 사람? 유럽 상인들이 되겠어요. 유럽 상인들은 mistake 하게 되면 실수잖아요. 그런데 mistakenly 했으니까 뭡니까? 실수로 thought, 생각했어요. that 이하라고. The translated Indian numbers, 번역된 인디아의 그 숫자들이 were actually, 사실상 Arabic, 아라비아라고 생각을 했고 as a result, 그러한 결과로, 자, as a result, 어떠한 결과예요? 인디안 사람, 유럽 상인들이 잘못 생각해서 이 인디안의 그 숫자들이 번역됐는데 그것이 아랍어로 됐다, 아라비아에서 된 거다라고 한 결과로서 we have called the number system Arabic.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 체계가 아라비아에서 생긴 거다라고 알게 된 것이다 라는 숫자 그 체계 자체가, 아라비아 숫자가 아라비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단지 translate, 번역을 해서 자신들이 사용한 것이지 발명 자체는 숫자가 어디서 됐다고요? 인디아에서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수에 능숙하지 않나 싶은데요. 전체 내용을 읽어 가시면서 소리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처음 접하는 어떤 그 사람들, 인종들, 그런 것들을 발음하실 때 대문자 보이시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연습을 좀 발음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다시 한번 읽으면 Sumerian,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메르 사람, Sumerian, 그리고 바벨로니아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Babylonian이라고 해서 바벨로니아 사람, 그리고 Indians라는 식으로 그 사람들, 인종에 관련된 그 명칭들까지 발음을 좀 알아두시고요. 아랍스 하지 말고 Arabs 발음,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라고 해서 아라비아로 발음하지 마시고 Arabic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거적인 면에 있어서는 be invented in 뭐뭐 어디어디에서 발명이 되어지다. 이런 거 translate 통역 번역하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그냥 아라비아라는 단어가 붙어서 정말 아랍에서 발명이 됐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유래가 이러하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또 이번 시간에 알게 되었네요. Arabic is a language that is spoken in the Middle East and in parts of North of Africa.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랍어를 영어로 발음하실 때도 아라빅 하지 마시고 Arabic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how and why 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으셨고요. 이제 넘어가셔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게 되는 Smart Idioms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ball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5페이지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자, 그 부분에서 하나하나씩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ball and chain이 있습니다. ball and chain. 구속, 속박, 족쇄라는 뜻을 갖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have a ball 하게 되면 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직역의 표현이 아니라 멋진 시간을 가지다. I had a ball 하게 되면 나 공 가졌었어 하는 게 아니라 나 정말 끝내주는 시간을 가졌었어. 뭐 How was your date? 또는 뭐 How was your banquet? 파티가 어땠어? How was your party? 라고 물었을 때 I had a ball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시간 보냈어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때 ball 자체는 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도회를 뜻하죠. 그래서 I had a great ball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 멋진 시간을 가졌어. Which means have an exciting time 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Behind the 8ball 이 말은요. 공 8개 뒤에 라는 뜻이 아니라 불리한 입장에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불리한 입장에서. 그 다음 마지막 The ball is in one's court. 자,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 라는 말로써 basically I made mistakes and put us right behind the 8ball. 요거는 이제 앞에 문장의 예문이 되겠고요. 이 표현 자체는 Now that we sent the message, the ball is in their court. 이제 우리가 문자를,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남은 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 라는 문장으로 테니스 볼을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트에서 그 네트를 넘어온 공에만 저희는 나 자신은 신경을 쓰고 일단 넘기고 나면 넘긴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치는지 그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the ball is in one's court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Now,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Now that we sent the message, the ball is in their court. Far as I'm concerned, the ball is in your court.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에는 당신한테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도 쓰인다는 거. 예문을 통해서 표현, idioms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회화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코너 준비된 거 아시죠? 모두 교재 27페이지를 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이번 달에 함께 하실 첫 번째 표현은 Have you heard how well he is doing?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대화문을 보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 표현인지 그리고 패턴으로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하여튼 볼 텐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문장으로 여기서는 Have you heard how well Jeremy is doing this month? 제레미가 이번 달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들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Have you heard? 여기까지가 이제 경험을 묻는 질문의 일반적인 패턴이 되겠죠. Have you heard? 들어봤어? 뭘 들어봐? How well? 얼마나 잘하는지를 이거죠. 그래서 Have you heard how well? 누구? 동작. 이런 식으로 연결하셔서 구문으로서 익혀두시면 됩니다. 야, he's really raking in the cash 했어요. 자, rake이라는 동사는 명사로서 갈퀴 있죠. 그 나뭇잎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삐죽삐죽처럼 긁을 수 있는 갈퀴. 그런데 여기서 he's really raking, 긁고 있어요. 뭘 긁어? In the cash. 캐시를 박박 긁고 있다는 거는
돈벼락을 맞는 거죠. 돈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He's also working around the clock 이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에 쫓기면서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한다라는 표현으로 around the clock 이라는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구문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Have you heard? 이거 하나 일단은 기억하실 수 있겠죠. 들어보셨습니까? Have you heard? 동사만 살짝 바꾸면 Have you played? Have you enjoyed? Have you eaten? 먹어본 적 있습니까? 드셔본 적 있습니까? Have you met?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Have you been to? 어디 하면은 어디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모두 경험을 묻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하나 더 붙여줘서 얼마나 잘 누가 뭐뭐 했는지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의 형태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Rake in the cash. 현금을 긁어 모으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돈을 버는 거예요.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번다. 그냥 얼마 안 벌면 손으로 이렇게 주워갖고 이렇게 뱉어서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만 많이 버니까 긁어 모은다, 긁다라는 식의 표현까지 쓰면서 아주 과장해서 쓰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ave you heard how well? 이라는 구문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남아있는 시간에는요. 일단 긴 지문을 잘 들어보신 후에 내 리스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credibility를 여러분들이 credibility보다는 ability가 낫겠네요. credibility는 신용이니까. ability를 책정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서 집중하시고 한번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Page 48. America versus Korea. Wedding bells. 1. Ceremonies are special events for many different occasions. One of the most important ceremonies in America is the wedding ceremony. This is a big reunion of close family and friends to witness the marriage of two people in love. After the marriage, there is usually a big dinner and a dance, and some time for a few speeches. 잘 들어보셨습니까? 좀 길죠잉? 네, 조금 길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만 듣는 게 아니라 잠시 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면서 일단 내용 파악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eremony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예요? 행사죠, 행사. 어떤 기념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웨딩이 붙게 되면 웨딩 세레모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ceremonies are special events. Ceremonies are special events for many different 뭐래요? occasions라고 했습니다. 의식은 특별한 행사를 위한 것인데 for many different occasion 많은 다른 종류의 행사를 위한 것입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ceremonies. 자, ceremony 중에서도 의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자, ceremony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복수들 중에 가장 그 많은 중요한 그 ceremonies 복수형의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In America 어디에 있는? In America 미국에 있는 그것은 뭐냐면 is the wedding ceremony 결혼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 자체가 wedding bells니까 결혼식에서 울리는 그 종을 뜻하는데요. 결혼식을 어떻게 치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와 또 외국과 미국과의 비교 가운데 전달되어질 것 같습니다. This is a big reunion of close family. 이것은요, 꽤 큰 행사인데 reunion 했으니까 다시 만나는 거죠. 뭐에? of close. 형용사죠. S가 스 발음이 납니다. 스. close family. 가까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시 만나는 큰 그러한 행사인데 왜 만나냐 하면 to witness, 증인을 하기 위해서 the marriage of two people, 두 사람의 결혼을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가까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만나는 큰 행사예요. 그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증인으로서 입증하기 위한 것이 되겠는데 after the marriage 여기서 보시면 marriage라고 해서 여러분 결혼 후에라는 뜻인가? 결혼 생활 후라는 뜻인가 착각하실 것 같은데요. 흐름상 여기서 marriage는 결혼식 즉 wedding ceremony를 가리킵니다. 아셨죠? There is usually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개가 큰 dinner 그러니까 만찬, 저녁 식사가 있고 and a dance, 춤추는 시간이 있고 and some time for a few speeches라고 했어요. 약간의 연설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딴딴따단 웨딩 마치 한 다음에 마칭을 한 다음에 주례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친지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댄스도 하고 그 다음에 연설도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reception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리셉션이겠어요? 웨딩 리셉션이 되겠죠? 결혼 피로연, 우리가 말하는 피로연.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피로연이 아니라 그냥 결혼식 끝나자마자 밥 먹고 땡이죠. 같이 모여서 뭐 저녁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오후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은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점심 먹고 헤어지시고 그냥 사진 찍고 후다다닥 끝나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굉장히 결혼식을 아주 큰 행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여유 있게 하루 종일 즐기는 그런 날로 정해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티로 여기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여기까지 모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예요. 첫 번째 지금 들으신 부분은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Ceremonies are special events for many different occasions.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에서 갖게 되는 특별한 일인데 하면서 미국에서 전개되는 결혼식에 대한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풀어줬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one more time. Page 48. America versus Korea. Wedding bells. 1. Ceremonies are special events for many different occasions. One of the most important ceremonies in America is the wedding ceremony. This is a big reunion of close family and friends to witness the marriage of two people in love. After the marriage, there is usually a big dinner and a dance, and some time for a few speeches. 잘 들어보셨죠? 중요한 거 하나 짚어드리자면 제가 지금 여기 emphasize를 했는데 이 발음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귀에 들릴 때 reunion이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reunion, union 조년 할 때 년 이렇게 발음이 되면서 reunion 이런 식으로 발음되고 들린다는 거. of 다음에 close라는 c로 시작한 크 소리로 시작한 자음이기 때문에 of의 음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어로 약화돼서 reunion family and friends 이런 식으로 발음으로 드린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기 전에 또 뭐 해야 되죠? Listen 하셔야 되겠죠? Listen very carefully. 2. The wedding ceremony is a bit stressful for the bride's family, since they are traditionally the ones who are planning it, but it is really quite simple. If you put all your friends in one room, together with your family, it only makes sense that they will enjoy the food, the drinks, the music, and the dancing. Most people have only good memories of weddings that they have attended, and a piece of cake wrapped up as a souvenir as well. The wedding ceremony is very important in America because it is the sharing and witnessing of the commitment being made by two people.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인지 좀 전에 같이 보셨던 패시지보다 이번이 훨씬 더 길지만 앞부분의 도입 부분에서 설명 잘 들으신 부분들이라면은 아마 이미 결혼식 관련된 이야기인지라 아는 정보가 좀 많잖아요, 우리가. 그쵸? 뭐 우리나라의 결혼식이건 서양의 결혼식이건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 귀에 잘 들리시지 않았나 싶은데 자, 내용 보도록 하죠. The wedding ceremony 결혼식은요 is 하게 되면 약간이란 뜻이죠. 약간 뭐합니까? stressful. 스트레스 받는 그런 행사예요. stressful
for the briders. 자, briders 해도 되고 bride's family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 측에서 준비할 게 무지막지하게 많잖아요. 더군다나 리셉션에 관련된 부분은 신부 측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여겨지는데 신부 측 가족에게는 약간은 stressful합니다. Since 왜냐하면 they are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traditionally 발음하실 때도 traditionally 여기서는 여러분 제가 앞서서 계속 강의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디음 이거 오네요. 그 다음에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티음 자체는 뭐로 들린다? 다 아래 들린다. 알소리로 가깝게 들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모음에 강세가 가는 단어라면 그 법칙이 적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traditionally 여기서도 만약에 이 법칙을 적용시킨다면 이렇게 되거든요. 발음이. 그런데 뒷부분에 나온 모음의 강세를 받기 때문에 traditionally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 요거 유의해 두시면 되겠어요. 항상 모든 법칙에는 뭐가 있어요? exception,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강세가 오는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있는 법칙의 예외로 여러분들이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They are traditionally the ones who are planning it. 전통적으로 the ones 누구예요?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Who are planning it. 그것을 계획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 측의 신부 측의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죠. 하지만 it is really quite simple. 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이때 quite라는 단어는 simple이라는 단어 앞에 쓰여서 간단하긴 간단한데 아주 꽤 많이 간단한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받지만 준비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간단하다 이 얘기죠. If you put all your friends in one room, 다 그냥 때려 집어넣어. 자, if you put all your friends, 당신의 모든 친구들을 한 방에다가 그냥 다 넣어둔다면, together, 함께, with your family, 당신의 가족들과 함께, 그러니까 친구 넣고, 가족 넣고, 다 때려 넣습니다. 한 방에다. It only makes sense that, 이치에 맞습니다. that이야, they will enjoy the food. 그들은 음식을 즐길 것이고요. 맛있게 먹겠다는 거죠. 먹을 것이라는 거죠. The drinks, 음료, the music, and the dancing, 춤을 즐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을 딱 준비해놓고 거기에 친구 넣고 가족들 넣고 같이 즐기게끔 한다는 그 얘기예요. 열거하실 때 접속사 바로 앞에까지는 컴마 써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have only good memories. 좋은 생각만을 가지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Of weddings. 결혼식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기억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좋은 날이잖아요.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식이니까 그날 만약에 음식이 조금 모자랐다면 화가 좀 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기억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That they have attended.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식장에 결혼식에 출석한 또는 참석했던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결혼식에 좋은 생각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And a piece of cake. A piece of cake. 요 a piece of cake이라는 표현 자체는 지금 명사로서 케이크는 하나, 둘, 셋, 넷 셀 수 없습니다. 물론 덩어리채로 케이크 하나, 케이크 두 개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잘게 썰어서 조각으로 만들 경우에는 조각이라는 어떤 단위를 사용하셔서 한 조각, 케이크 두 조각 이런 식으로 셀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요. 그 역할이 바로 a piece of가 되겠습니다. A piece of cake wrapped up as a souvenir. 맞아요. 결혼식이 끝나면 초대되어져서 오신 분들, 하객들에게 선물로서 이 케이크를 싸서 랩업 하게 되면은 포장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포장해서 뭐로써? as a souvenir. 기념물로서. 무슨 케이크 기념물이에요. 그죠? 어쨌건 as well. 줍니다. 자, 이때 a piece of cake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의 표현으로 쓰여서 여기서 좀 수거처럼
케이크 한 조각이지만 어떤 일 자체가 쉽다라고 말씀하실 때 it's a piece of cake 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It's easy as a pie 라는 식의 의미로 it's a piece of cak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케이크 한 조각을 뜻하죠. wrapped up 발음하실 때 wrapped up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연습해 주시고요. 귀로 듣는 거. wrap up 하는 표현 자체도 하나만 좀 알아두세요. wrap up이라는 표현 자체가 포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wrap up.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당을 딱 가시면 이거를 음식을 먹지 않고 싸가지고 가다라고 할 때 포장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쓸 수 있는 영어가 wrap up일까요? 아닐까요? 랩법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포장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말에 포장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음식을 먹지 않고 싸가지고 가는 거죠. 그럴 때는 to go please가 맞습니다. to go please. please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물론 써주면 굉장히 좀 부드러운 표현이 되니까. 그럼 랩법은 뭘 포장한다는 겁니까? 선물 포장지로 예쁘게 포장하다의 의미일 때 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셔서 포장해 주세요 할 때는 to go please 또는 take out please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미국에서는 to go please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wrap up please라고 하시면 만약에 외국에 있는 식당에 가서 wrap up please 하게 되면 요새 여기 선물 가게도 하는데 뭘 포장해 달라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 두시라고 알려드렸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The wedding ceremony is very important in America. 미국에서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It is the sharing. 공유하는 거예요. 뭐가? 이시 바로 wedding ceremony가 되겠죠? 결혼식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하는 것입니다. 뭐에? Of the commitment being made by two people.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그런 언약을 목격하고 증인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결혼식임을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뭐 이번 시간에 아주 간단하진 않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잘 즐겼으리라 믿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a!